또 이어서 질병 예방에 아포 유전자의 강력한 영향력은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알츠하이머 병의 다른 위험 요인과 초진 메커니즘들을 가속화하는 듯하다. 앞서 논의한 뇌포도당 대사 저와 같은 대사 요인들이 이 보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 요컨대 알츠하이머 병의 성별 차이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듯하다. 이 대리 유전자를 하나 지닌 여성은 같은 유전형인 남성보다도 이 병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더 높다. 이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인 지단백질 2는 콜레스테롤 운반과 포도당 대사 양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우 저된 콜레스테롤 운반체인 이 단백질은 혈액 내 장벽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이동시켜서 뉴런에 필요한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공급한다. 알츠하이머 병에서 아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후세인 야시는 그 역할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하는 일과 비교한다. 그는 아직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이 대리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은 이 2나 이 3를 지닌 사람들에 비해서 콜레스테롤 운반과 포도당 대사 양쪽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위험을 더 높이는 포 단백질은 무한 E3 단백질과 겨우 아미노산 하나가 다를 뿐이지만 콜레스테롤을 뇌 속으로 운반하거나 특히 뇌 밖으로 운반하는 효율이 더 떨어지는 듯하다. 또 이 포 단백질이 혈액 내 장벽 자체를 일찍 파괴함으로써 뇌를 손상에 더 나아가서 퇴행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몇 가지 증거도 있다. 신기한 점은 이 포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백만 년 동안에 우리는 영장류는 조상은 이 포였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인간의 원래 대리 유전자였다. 약 22만 5천 년 전에야 이 포 돌연변이가 출현했고 이 2는 훨씬 뒤인 겨우 1만 전에 등장했다. 현재 이 포의 비율이 높은 인구 집단체를 보면 이 대리 유전자가 감염병이 많은 환경에서 생존을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빈민가에서 살을 지낸 아이들은 설사에 더 잘 안 걸리고 인지 발달이 더 빠르다. 감염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인 환경에서는 이 보건반치를 지닌 사람들이 장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운이 좋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생존의 혜택은 이 단백질이 염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염증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롭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해롭다. 7장에서 보았듯이 염증은 혈관에 일어나는 적상경화 손상을 촉진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과 치매가 등장할 토대를 마련한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뇌에 TNT 알파 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높을 때가 많으며 이 포를 지닌 이들의 신경염증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 또 이 포 변이 지난 현대 식단에서 대응하는 것 같은 다른 방면에서도 부작용을 보이는 듯하다. 이렇게요. 치매 예방 계획을 세우기. 장합적으로 판단할 때 나는 스테파니 같은 환자, 특히 유전적으로 더 큰 위험하지 않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신중하게 낙관론을 편다. 사실 나는 우리가 암 예방보다도 알츠하이머 병 예방에 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고 본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일차적인 도구는 금연을 하고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접근법은 아주 포괄적인 동시에 지금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우리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금연하면서 발생하는 암을 어떻게든지 누구 늦기 전에 찾기를 바란다. 대사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 예방 조치의 첫 단계다. 대사가 스테파니 같은 고위험 이포 환자에게 너무나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케톤 생성 식단의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케토 씻을 때 뇌는 케톤과 포도당과 함께 연료로 쓴다. 그렇죠? 스테파니는 가당 식품과 고도 정제된 탄수화물 뿐 아니라 술도 끊었다. 근력으로 통해서 치매 발생률이 질힘. 우리는 유행병학의 데이터를 회의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런 발견들도 내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유행병학의 영향에 관한 데이터와 달리
근력과 심폐 건강의 신경 대행 위험과 반비례한다는 유행병학의 데이터는 방향과 규모가 매우 일관되었기에 운동의 힘에 관한 내 회의로는 2012년경에 서서히 녹아 사라졌다. 수면도 알츠하이머 병과 맞서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다. 수면은 우리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다.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뇌는 사실상 집 청소를 한다. 이런 사이에 쌓일 수 있는 세포 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잠을 설치거나 중간에 깨거나 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좀 의아하게 들릴만한 위험 요인도 하나 있는데 바로 청력 사실이다. 청력 상실이 알츠하이머 병과 뚜렷한 연관성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병과 직접적인 증상은 아니다. 그보다도 청력 상실은 인지력 감퇴와 인과관계에 있는 듯하다. 청력을 상실한 이들은 남들과의 상호작용을 거리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도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이 있지만 이 병의 위험 요인이나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까운 듯하다. 전신염증을 치료로 해서 아마 알츠하이머 병 위험도 줄법한데 또 놀라운 개입이 있다. 바로 칫솔질과 치실 사용이다. 구강 건강과 또 관계가 있다. 치매 예방에 관한 내 생각이 좀 더 최근에 조장한 것은 금식 사우나 이용을 해보기를 원한다. 비타민 B로 호모스테인 수치를 낮추며 오메가3 지방산 수치를 가지고 또 비타민 D 수치 증가가 기억력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문헌들 만들어낸 비타민 D가 알츠하이머 병 위험을 줄이는 의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치매에 치매에 맞서는 4가지 전략 원칙이 있다.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두려운 측면은 이것으로 귀결된다. 의학 이전형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혀 의학 이전형이 개입하는 시점, 진단이 내려진 시점은 대다수 알츠하이머 병 환자에게는 이미 돌이킬 여지가 거의 없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알츠하이머 병은 우리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마지막 내 기사 질병, 우리가 직면하는 마지막 장애물이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체로 우리 전략은 다음같이 이런 토대를 두어야 하는데, 첫째, 신장에 좋은 것은 뇌도 좋다. 둘째로 간에 좋은 것은 뇌도 좋다. 시간이 핵심이다. 어린애들 일찍부터 예방을 해야 한다. 인지력 감퇴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운동이다. 운동. 나는 앞으로 우리가 모든 형태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더 많이 알아낼 것을 크게 기대를 한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제 3부로 넘어가서 10장에 전술적으로 사고하기, 자신에게 적합한 원칙으로 기본틀을 구축하기. 전술은 그리고 현대병에는 새로운 전술이 필요한데 19세기 중반의 프랑스 의사 탕쇼는 유럽의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의 암 환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산업혁명으로 그는 성견지명이 있었다. 그러다가 문명이 어떤 식으로든 나쁜 것이며 우리 모두가 수렵체질 생활방식으로 돌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지나는 세계 사회에서 우리 환경이 이렇게 우리가 조성한 이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는 유전자 더 이상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다. 5가지 전설 영역은 뭘까? 운동과 영양과 수면과 정서, 건강, 분자 이렇게 정한다. 전술을 살펴보자. 의학 3.0은 누군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전술 영역의 5가지라고 본다. 그렇지. 이것은 5가지 영역에서 모두에게 통하는 유일한 전술, 고정 불변의 전술은 없다. 역량과 근력 대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장수력이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운동이 최고의 장수약인 이유는 해서 이 운동에 대해서는 파이브 스텝 철학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노화라는 정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이런저런 우리 모두 백세인 운동선수가 되자라고 했네요. 운동의 기본 익히기, 열정 익히기
이제 뭐 거의 이 중반에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젖산열 수치와 미토콘드리아 건강의 중요성, 미토콘드리아가 역시 근육에서 이렇게 튼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자. 최대 유산소 출력 운동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높여보자. 산소 섭취량을 팡팡 높이자 이렇게 했네요. 자, 근력과 근육량 상실의 위험은 크다. 왜? 뼈 밀도 검사의 중요성을 근력 운동의 4가지 기본 요소는 질, 힘, 동심성, 편심성, 당기기, 엉덩이 접기 등등으로 이렇게 골고루 기본 체력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13장에서 안정성을 훈련하기, 부상과 만성 통증을 예방하는 법 나왔네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안정성이란 무엇인가? 안정성은 혼용되곤 하지만 강한 복근 운동을 통해서 DNS 운동은 아기 때 언제가는 움직임 패턴 찾자 했어요. 저는 운동을 하니까 몸 자체가 이렇게 체력을 만들기, 호흡 훈련하자. 안정성이 기초 다지기로 호흡을 또 했네요. 또 요가 등등 발 훈련도 안정성이 기초 다지기. 발가락 10개를 앞으로 들어 올려 모두 최대한 넓게 벌려보자. 그런 다음에 또 발가락 그대로 또 내려다보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척추 어깨 손가락 훈련을 해보자. 늦춰야 한다. 움직임 이렇게 했고요. 엉덩이 접기 스테로. 나는 다양한 운동을 설명하기보다는 한 운동을 깊이 설명하는 편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상체나 의자를 오르는 간단한 운동의 스텝을 골라서 여기서 소개하기를 원한다. 운동의 계기를 하면 80대에 다시 일어서기도 한다. 그리고 14장에서 영양 잘 먹는 법으로 식사에 대해서 말했네요. 저기서 3.0의 영양과 영양식을 통해서 면역을 올리자. 나쁜 유행 병학에서 건강한 음주란 없다. 음주 여성 건강 계획을 짜보자 이렇게 나왔고요. 15장에서 영양생학 적용하기 이렇게 영양학에 대해서 쭉 이어지고, 열량 제한 현대의학자로서 영양학에 대해서나 모든 것이 식이 제한, 역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알코올 습관, 탄수화물을 어떻든 연속 혈당을 측정하자 하는 내용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하루에 얼마나 단백질은 또 먹어야 할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책들은 또 어떤 지방산이 좋을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간 제한은 단식은 무조건 몸이 좋을까? 그것을 정해서 해보자. 이런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영양 이야기를 마치며, 그래서 수면의 질과 양을 높이자 이런 부분의 책들을 이미 다 읽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개 한 7시간, 8시간을 푹 잠을 자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잠을 잘 자야 하는 것은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빨리빨리 이제 대략 요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 건강 살피기, 그렇지요. 마음 다스리기, 우리가 회복 운동, 내면 소통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람이 어떤 상처의 감각, 또 외로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질병이 아주 치명적이 된다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 혐오하지 않고 자기 존중을 갖자 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 또 다른 전설들 정반대 행동, 규칙, 치료 등등으로 넘어가서 이제 에필로그 이제 끝을 낼 수밖에 없네요. 이 책을. 자,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 참고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